안녕하세요. 보스토크 USA입니다. 2020년 대선이 2개월 이내로 다가왔습니다. 국정을 위해 수많은 안건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가운데 저번 영상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입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경찰 예산 삭감, 디펀딩 더 폴리스죠. 대중정책, 교육 선택권, 개인 세금 인상 및 4트릴리언 달러의 신규 세금 책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학교 및 비즈니스 재가동에 관한 입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입장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9월 초 현재 바이든은 전국적인 셧다운을 감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트럼프는 50개 주가 각 주지사의 지휘하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캘리포니아가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들고 말도 안 되는 극진적 정치 색깔에 진절머리가 나서 타주로 이사를 가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돈이 없어서 실행은 못하고 생각만 밤낮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희망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는 지역이 대략 알라바마, 테네시, 사우스다코타 정도입니다. 그 주들 중에 특별히 사우스다코타는 주지사가 상당히 미인이신데 그래서 그 주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우스다코타는 인구가 90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 별세한 인구수는 190명이 약간 안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인구 대비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률이 0.0002% 정도입니다. 반면 뉴욕이나 워싱턴처럼 제법 높은 비율로 주민들이 사망한 주들도 있죠. 이렇게 각 주의 상황이 천차만별인 가운데 바이든은 전국적인 셧다운을 감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이든도 이렇게 진짜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민주당과 미디어가 트럼프는 과학자들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하다가 코로나 사태를 잘못 다뤘고 지금도 잘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려다 보니까 바이든은 나는 과학자들의 말을 듣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한두 명의 의사들이 미디어에 나와서 코로나는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이렇게 전국적인 셧다운을 해야 한다는 극적인 결론까지 도달한 상태입니다. 의사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자기네들 입맛에만 꼭 맞는 의사들의 의견만 미디어에 조명하고 자기네는 저분의 고견이 그러하니 우리는 겸손히 그에 수긍하겠다. 뭐 이러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국민을 기만해도 유분수가 있는 거지. 미국이 워낙 토지가 광활하고 각 지역의 기후 및 문화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한 특정 상황을 대할 때 한 가지 통념을 가지고 전국적인 치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트럼프의 각 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은 미국의 이런 특징을 적어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다는 면모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바이든은 자기 집 지하실에 숨어서 1, 2주에 한 번꼴로 영상만 내보내고 있는 사람답게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부분이죠. 또한 우리 한국인들은 대체적으로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가 적은 축에 속하고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코로나발 셧다운으로 인해 우울증, 자살 같은 정신적 문제가 급증한 사실이 이미 오래전부터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많이 답답해하고 이런 정신질환들의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도 왜 이렇게 셧다운을 고집하는 걸까요? 여기에 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대선을 향해 갈수록 국내 경제가 폭망해버려야 트럼프가 실정을 한 것처럼 몰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이 셧다운은 트럼프를 극혐하고 전통적으로 좌성향을 가진 주나 도시들에서 특히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뉴욕,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등등 대략 어떤 분위기인지 감 잡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 웃긴 것은 선거가 지나고 나서 11월 9일 정도에 오픈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표명한 주들도 있습니다. 자기네 주 혹은 도시의 경제를 붕괴시키면서까지 트럼프에게 치욕을 주고 싶어하는 나쁜 정치꾼들. 다가오는 선거 때 쓴맛을 톡톡히 봤으면 하는 깊은 바람이 있습니다. 자, 트럼프를 음해 목적으로 하는 짓거리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다음 안건인데요. 그건 바로 폭동 진압을 위한 주방위군 파병입니다. 바이든 반대, 트럼프 찬성. 안티파와 BLM의 인도하에 폭도들이 상가들을 다 때려부수고 들어가서 무슨 전쟁 전리품 챙기듯이 물건들을 다 거덜내고 건물을 불태우고 하는 동안 경찰들은 손발이 꽁꽁 묶여서 손가락 빨면서 구경만 하고 있으니까 폭도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나가고 있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경찰이라는 기관은 시 소속이기 때문에 최고 원수가 시장입니다. 시장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게 경찰입니다. 사실 경찰 중 넘버원이 뭐 우리 시민들이 다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 정신 나갔나? 야 출동! 하고 항명을 하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겠지만 그런 일들은 미국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약간 아쉬운 부분이죠.
심지어는 예선 삭감의 일환으로 고위 경찰들이 연봉이 삭감당할 상황이 닥치니까 이에 맞춰 자기들 연금 수령액이 하향 조정될까봐 초기 은퇴를 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애석한 부분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경찰이 손발이 묶인 가운데 트럼프가 폭동이 심한 주들의 주지사들에게 연락을 해서 내셔널가드, 주방위군이죠. 내셔널가드를 파병해서 돕겠으니 이에 공조하여 폭도들을 진압하라고 권고했으나 이 오퍼를 거절한 주지사들도 있습니다. 사실 오퍼를 받은 주지사들이 대부분 거절을 했거나 아니면 존버하다가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 같으니까 결국 승복하고, 근데 또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하면 진 것 같으니까 트럼프가 언급한 인원보다 훨씬 적은 군인들에게만 파병 허가를 하던가 그랬죠. 그런데 웃긴 것은 그 적은 인원만을 가지고도 주 방위군이 파병되는 순간 폭동이 지리멸절되든지 아니면 일정 기간 해산하기도 했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머저리 주지사 혹은 시장들, 실리도 잃고 생색도 못 내고 아마 자다가 이불킥 깨나 시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파생된 또 다른 황당함이 있는데요. 이 나쁜 정치꾼들이 자기들이 공권력 가동 못하게 해서 자기네 동네가 그 지경이 되게 해놓고서는 또 트럼프 탓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의 미국이다 이러면서요. 시카고 라이프 시장, 미시건 더킨 주지사, 뉴욕 쿠오모 주지사 등등 정신이 나간 인간들이죠. 가끔은 정말 저것들이 인간이 맞나 싶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또 이게 다 뭐냐? 이 전 안건에서 말했듯이 이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는 이유인즉슨 폭동이 나서 미국이 통제불능 국가처럼 보이게 만들어놔야 트럼프가 인기가 떨어져서 이번 선거에 낙선할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이런 정신나간 믿음 때문에 자기네 관할 시민들을 희생시켜서 어거지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구역질이 나는 부분입니다. 뭔 말을 해도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지. 저번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처음엔 폭동 아니다, 평화적 시위다 이러다가 나중에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니까 폭동 맞다, 그런데 이게 다 트럼프 때문이다, 이게 다 트럼프 때문이다. 나이 40 넘으신 분들 혹시 한국에서 이런 비슷한 거 들어보신 적 없나요? 이게 다 땡땡땡 때문이다, 이게 다 누구누구 때문이다. 제가 뉴스를 하기 위해 조사를 하다 보면 어찌나 이렇게 인터내셔널하게 똑같은 짓거리들을 하면서 똑같은 구호들을 외치는지 놀라워서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안건은 낙태기간 연장입니다. 트럼프 반대, 바이든 찬성. 또한 바이든은 낙태기간만 연장할 게 아니라 그 시술 비용을 세금으로 100% 감당하겠다는 입장이고요. 트럼프는 이 또한 반대하고 있습니다. 낙태야말로 찬반 양측의 입장이 영원히 좁혀지지 않는 이슈가 아닐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낙태라는 것은 어떤 시점에서도 불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태가 말이 좋아 낙태지, 이거 솔직히 말하면 뱃속에 있는 아이 살인하기 아닌가요? 바로 며칠 전에 대법관 중에 한 명인 긴스버그란 분이 운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관 자리 하나가 공석이 되면서 혹시 미국 낙태에 물꼬를 터준 로우 vs 웨이드라는 판결문이 뒤집히는 거 아닐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낙태 반대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오늘의 논점은 그게 아니니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모든 50개 주에서는 임신 초기에는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습니다. 로우 vs 웨이드 전에는 약 30개 주에서 임신 단계에 상관없이 불법이었던 걸로 배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이든을 필두로 한 민주당이 현재 밀고 있는 낙태기간 연장 기간은 도대체 언제까지일까요? 모르셨던 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엄마 배에서 나오기 직전까지입니다. 분만실에서 아기 안아보신 분들 기억나시나요? 저는 솔직히 감격이 있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은 지금도 생생하고 뚜렷하게 기억납니다. 그 얼떨떨한 기억. 의사 선생님께 안긴 아기를 보면서 얘가 내 아기인가? 마치 깊은 수영장에 바닥까지 잠수해서 세상 모든 감각들과 단절됐던 것 같은 그 기분. 하지만 그 기억은 그때뿐이었고 그 후로 한 100일 정도 죽을 것 같다가 100일 지나면서는 좀 살 것 같다가 언제부턴가 살 것 같았다가 죽을 것 같았다가를 반복한 지난 몇 년간 나는 아기를 키우는데 또 알고 보면 아기는 나를 어른으로 키워주고 있고 우리는 같이 행복을 만들어가고, 이런 아기가 아직 바깥 공기 안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가위로 싹둑싹둑 오려서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기 불과 몇 분 전까지 죽여도 괜찮대요. 분만실 들어가서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뭐 2, 30시간 계시는 분들이 있죠. 애기 낳으려고 푸시하다가 힘들어서 뭐가 이렇게 안 나와, 야 때려쳐, 이러면 바로 다른 간호사 들여보내서 낙태시술 들어가자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애기가 지금 다 커서 엄마 뱃속이 좁아서 더 이상 못 견디고 나와야겠는 애들을 그냥 죽여야 된다는 얘기가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성의 선택, 여성의 권리, 뭔가 그럴듯한 말로 포장한 지상 최악의 죄, 회칠한 무덤이 이게 아니면 뭔가 회칠한 무덤인가요? 겉은 번드르르한데 막상 파헤쳐보면
혹시 올해 초에 있었던 마치 for 라이프 아십니까? 생명을 위한 행진. 트럼프는 올해 1월 여기에 참석함으로 임기 중에 마치 for 라이프에 참석한 역대 첫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회를 얻은 이유를 다른 말로 해보면 하나님 앞에 갖다 보여드릴 천국 이력서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지난 1월 보여준 과감한 행보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적어도 한마디는 생겼다고 믿습니다. 느린 박수 한번 보냅시다. 원래는 4번인데 한 번 더 해서 5번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가슴 웅장한 분위기에서 마치면 좋겠습니다만 바이든 얘기가 아직 남아있는 관계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바이든은 이 낙태를 허락할 뿐 아니라 우리 세금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낙태가 싼 시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 가보신 분들 아시죠? 병원 가서 구색 제대로 갖춘 뭐만 하면 3,000불 넘어가는 게 미국입니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코스코는 300불부터, 병원은 3,000불부터. 아마 모르실 겁니다. 제가 금방 지어낸 거거든요. 그런데 말 되지 않나요, 솔직히? 낙태를 하지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 내 돈으로 한다고? 미국에서 낙태 시술 제1기업이 플랜드 페어런트드입니다. 가정은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구실로 아직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을 대기업 차원으로 대량 삭제시키는 놈들이죠. 처음에는 좋은 단체였으나 나중에 엇나간 사례가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잠시 멈추시고 냉수 한 모금씩 들이키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단체 창시자가 마가렛 쌩어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인터뷰한 영상 지금도 유명하고요. 영상뿐 아니라 여러 글들도 남겼습니다. 이 여자가 대놓고 떠들어댔던 말 중에 하나가 하위 종족들의 말살을 해야 된다. 그리고 태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은 나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랜드 페어런투드라는 시설들을 전략적으로 설립하는데 그 지역들이 어디냐? 바로 흑인들이 많이 사는 가난한 동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종차별의 극치를 보여준 여자였던 거죠. 그리고 이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기업이 플랜드 페어런투드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관들을 옹호하고 돈을 많이 퍼부어주는 당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플랜드 페어런트드 같은 못된 시설들을 띄워주고 높여주고 거기서 우리 세금으로 공짜 시술받게 해주는 민주당.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대권 주자는 다름 아닌 조 바이든입니다.